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국내에 불어오는 해상풍력. 오늘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국내, 우리나라에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속성이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동안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지금 AI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꼭 필요한 어떤 산업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뭐 1.5도인가요? 여기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생 능력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면 네. 진짜 뭐 그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타고 화성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각 국가들이 어떤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뭐 성장을 할 거야, 뭐 몇 천조가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좋다 하지만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미래 실적을 많이 땡겨오게 되면 결국은 그렇죠. 또 긴 시간 조정을 받듯이 역시 신재생 에너지도 약간 그런 기간을 좀 거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연속성은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에 올랐던 그런 대시세를 능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을 다시 이렇게 탈원전했다가 원전 다시 진행한다라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 이 수입을 하는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자립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들이 만든 룰이지 않습니까? 네. 아리백이라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있었죠. 정부에서 이제 2030년까지 100조 정도 투자를 해서 요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국내 지금 요번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한 14기가와트 정도인데 이게 한 100조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뭐 1기가와트당 건설비가 한 7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1기가와트는 5메가와트짜리 풍력 타워를 200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좀 좁은 나라에서는 바다에다가 짓는 그런 뭐 해안가에 짓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해상 풍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쪽에 바람이 더 그쵸. 좋다 많이 보니까 부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간 이게 이제 뭐 다 합산을 하면 굉장히 대단한 규모입니다. 한 23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2030년까지. 근데 지금 이제 남은 게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이제 이 이제 꾸준하게 지어오던 해상 풍력을 보면 목표치를 달성할 거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연간 29기가와트 정도의 해상 풍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1,420조. 매년 한 200조 정도의 돈이 여기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요 투자가 약간 좀 주춤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 돌면서부터 시장에서 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 뭐 해상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조금 들썩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며칠 전부터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좀 시세가 그동안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섹터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풍력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 사실 풍력, 신재생 이쪽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런데 또 뭐 실제로 법안도 그렇고 집행되는 금액 같은 거를 보면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행을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신재생 에너지 금액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센티적으로 영향은 있긴 하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결국 전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혹은 풍력 이쪽에 대한 수급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점은 사실 앞서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도 뭐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연속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선 네. 과연 이 랠리를 어떻게 수주를 받는지 여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결국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약 네. 5년에서 8년, 10년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기조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사업성을 띨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부 드라이브보다는 미국 혹은 유럽 쪽의 수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나 숫자로 조금 더 확인을 할 때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치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긴 하나 뭐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그런 것도 너무 다 좋은데 실제로 수주가 나와서 넘버가 찍히는지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준 대표님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뭐 국내에서 풍력 관련 종목들 하면 뭐 이렇게 테마를 타고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본질적인 이게 이제 테마를 타고 움직일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처음 상승기는 보통 어떤 그 대장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은 일단 지났고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요. 네. CS 윈드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지금 전망치가 잡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들, 물론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향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따른 수준은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이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고 내년에 3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되니까 네. 뭐 올해 나올 실적으로 본다라면 퍼 한 10에서 한 12 정도 그 정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트렌드지 않습니까? 미래 주가를 좀 땡겨오는 거. 네. 그래서 2년치, 3년치 땡겨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공격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 긴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실적이 개선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어떤 수주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리고 뭐 업사이드 한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CS 윈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저도 좀 뭐 풍력이라든지 해상풍력 이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뭐 근본적으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혹은
그 섹터의 대장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원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것처럼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CS 그룹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보통 CS 윈드, CS 베어링 같이 보긴 하나 좀 성향적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CS 윈드는 조금 더 묵직한 면이 있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식총이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CS 베어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선 관련했을 때 로직은 그렇습니다. CS 윈드가 타워를 세우기 전에 베어링을 먼저 공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베어링 같은 경우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좀 더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가의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CS 그룹주 그중에서 베어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